서울시의 대표 주택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이른바 신통기획이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통기획의 속도가 오히려 늦어졌다며 신통기획이 아니라 저속기획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서울시는 지금은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과도기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속도 문제는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논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임 이후 정비구역 지정에만 평균 5년이 걸리던 절차를 2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로 신통기획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시가 절차의 전반에 관여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신통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까지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들고 나온 비판은 정반대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서울시의 인허가 실적이 전임 시장보다도 뒤처진다며 예로 들었습니다. 서울시 내 224개 정비구역 가운데 실제로 착공한 곳이 고작 2곳뿐이라는 겁니다. 추진은 많고 발표는 많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속도는 오히려 정체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강서구청장 진교훈 역시 신통기획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면서 정비구역 지정 통합심의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신통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계속 늘어나는데 모든 심의가 서울시 한 곳으로 몰리면서 병목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쥐고 있는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덕수의 이선민 변호사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장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업무가 분산되고 심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전성재 센터장도 권한을 분산하면 자치구의 행정력 투입이 가능해져 병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구청장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성동구청장 정원호는 모든 정비사업은 서울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권한이 넘어가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자치구 권한을 늘리는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난개발 위험입니다. 지금처럼 서울시가 전체적인 틀을 관리하는 구조가 사라지면 각 개별 자치구 간 개발 속도 규모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도시 기반시설이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로학교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구 경계를 넘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로 개발을 승인하면 전체 도시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치구별 역량 차이입니다. 강남 송파성동처럼 행정 인력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속도가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서울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니라 동네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도 같은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인허가권이 구청장에게 넘어가면 이주 시기 조정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전세대란 같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수만 명의 이주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민감한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만 보고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통기획 평가가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착공까지만 해도 최소 1015년, 전 과정이 20년 걸리면 빠른 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기 사업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은 도입 4년 만에 성과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2.0 개편안이 실제로 효과를 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신통기획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속도와 안정성의 충돌입니다. 더 빨리 개발을 추진하려는 요구와 도시 전체의 균형 안정성을 지키려는 관점이 맞서고 있는 거죠. 당장 주택 공급이 급한 서울에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 그리고 신통기획 2.0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